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 며칠간의 상승분을 반납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양시장 보합권 하락에서 출발해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0.7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은 그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1.5% 가까이 내리면서 800포인트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부진한 가운데 개별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세 속에 정유주들은 부진했고요. 반면 항공주들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한 의약품 승인 소식에 유전자 치료 관련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은 코스피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더블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장중 80% 넘게 오르면서 수급을 끌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벤트도 많고 변동성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 정리하시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섬유 의류기업인 효성 TNC인데요. 16% 가까이 상승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한세실업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6.1%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극동유화입니다.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46.64% 상승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뷰노인데요. 70%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며칠간의 상승 끝에 오늘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매도 속에서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공모가 2배 이벤트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만 보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모가 2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장이 시작이 됐었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유입되는 수급이 포착됐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아치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0%나 올라갔었다라는 건 2차 전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벤트는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는 악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진입했다가 오늘 상승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6만 원이라는 가격은 말이죠. 높은 가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 6만 원은 매우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가인 57,200원은 괜찮은 가격이냐? 아니죠. 5만 원도 이탈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바닥을 다질지, 그리고 바닥이 다져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까지 모두 다 확인하신 이후에 종목에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라는 지주사를 통해서부터 계열이 쪼개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가지 못하면 2차 전지주들은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테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테마 종목들을 매수할 때다.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반도체 관련.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랑 같이 보려다 보니까 엮여지는 게 있었다. 무엇이냐? 의료 AI. 그렇죠? 의료 AI를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의료 AI와 계속적으로 사이클 테마로 나오는 거 뭐였습니까? 로봇.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유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테마인데, 여기에 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했었던 정치 테마 종목들이 또 한 번 올라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있죠. 항공. 여기까지만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테마를 옥석가리게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유가가 내려가는데 항공주가 왜 올라가느냐? 항공주가 하고 있는 일이 없어도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점에 호버크래프트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배인데, 배를 수면에서 조금 띄워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버크래프트가 바람의 열기를 만들어서 그 바람의 열기를 배 밑바닥으로 쏘아가지고 배를 30cm 이상 띄우고 그 상태로 바다에서 운행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가 수면에서 30cm 정도를 띄워가지고는 안 된다였어요. 왜? 너울이 생기는데 그 너울로 인해서 밑바닥에 있는 고무가 손상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110cm 정도 띄울 수 있었는데, 110cm 정도 띄웠을 때 그만큼 풍력이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풍력을 많이 사용하면서 배를 띄우고 속도까지도 100km가 넘는 속도를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서 유가가 나가요. 유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뭐였냐면, 원료가 뭐였냐면 고급유였습니다. 그런데 고급유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호버크래프트 운송 사업이 망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항공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항공유라는 매우 비싼 기름을 넣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주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가를 바라볼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했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유가는 하락 추세다. 하지만 전쟁이 아직 끝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닥은 다져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의 붐을 한 번 더 불러일으켰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람코가 상장되면서 유가가 한번 큰 폭으로 넝실거렸던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지수처럼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가 관련주 많이 투자하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가스 관련주들도 많이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스를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가스 관련주들도 모두 다 잘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스 관련주들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왜? 실적 발표는 끝났고 여기에서 이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증가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조선주. 그리고 하나 또 있죠. 해운주.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유정 앵커님 뭐가 있을까요? 앵커님이 지금 매일같이 얼굴에다가 도포하시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왠지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주는 말이죠. 수주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는요? 해운주는 지금부터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운주들은 바다에 너울이 잠잠해지는 추운 날 때부터 매출이 증가된다. 그 이유는 여름철까지는 파도가 매우 거셉니다. 거셀 때 물건을 운반하다 보면 파손이 생기겠죠? 근데 그 파손을 해운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그 보험이 물건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을 굳이 증가시키면서까지 파샬로 물건을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언제 몰려든다? 파도가 잠잠해지는 추운 겨울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해운주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화장품주는 이미 이슈는 다 끝났죠. 광군제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커로 인한 이슈도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화장품주는 왜? 이거는 겨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을 보다 보면 줄기세포 배양액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어요.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 안 드렸었지만 유전자 가위 관련된 툴젠이라는 종목을 장바구니 종목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툴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노란톡방에서 툴젠이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툴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따라갔죠. 조금 의아합니다만 따라갔으니까 그로 인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된 종목은 툴젠밖에 없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덩달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로 필요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인지 언제처럼 확인을 보면 되느냐? 초전도체 때처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 때 올라갔었던 종목들, 덕성, 모비스, 신성 델타테크 등등 선암 등 많았죠. 그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 외에는 안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의아했죠. 왜?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LK99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LK99가 상용화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2차 전지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30년은 걸린다. 그런데 지금 발견됐다는 그 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슈만으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했다? 의아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선 붐이 일어나고 있고 CCS라는 종목은 사내 이사를 누구를 채용했습니까? LK99의 연구진이 사내이사로 들어간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가 3,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고 거기에 거래 정지까지 맞으면서 너무나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 가격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주가가 내려갈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CCS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충북 지역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방송사인데 케이블 방송사가 갑자기 동전주에서 1,000원주가 된 것도 모자라서 2,000원이 넘어갔다?
그런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올 때 알고 봤더니 얼마에 산답니까? 1,400원대에서 200억 원에 지분을 취득한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원천적으로 과거 시점에 만들어졌던 이 구간은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풍재지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종목이 CCS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풍재지가 하락할 때 덩달아 내려갔었던 가격 구간이 해당 종목에 있는 세력들이 이거 우리도 잘못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리고 반등시킬 때 보니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CCS는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진입하실 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그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진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된 종목은 현재까지 툴젠밖에 없었지만 마크로젠이나 그 외 다른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초전도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첫 상승분이 끝나가는 시점은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언제냐면 주말이라는 악재가 있죠. 해당 종목들 경우에는. 그러면 주말 동안에 툴젠 빼고는 뭐가 없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없는데, 근데 마크로젠이 월요일날 갑자기 툴젠과 동일하게 갭을 띄우고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했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가는구나, 사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길어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화요일쯤이라는 거예요. 왜? 툴젠이 화요일 날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툴젠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상한가를 보냈으니까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좋을 텐데, 야금야금 올라가면 관련주들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 실적이 없고 뉴스가 없는 종목들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마크로젠의 승차에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툴젠의 주식을 월요일 날 시장가로 오전장에 매수를 할 겁니다. 왜? 툴젠이 올라가면 마크로젠 같이 갈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짝짓기 매매가 아니라 대장주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수급을 만들어서 부대장주가 같이 가게끔 만드는 움직임이겠죠. 왜? 부대장주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대장주가 가면 갑니다. 그런데 툴젠은 실효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마크로젠은 실효성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마크로젠을 손절한다 하더라도 툴젠으로 수익을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툴젠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오전장에 툴젠을 보시면 되는 거고, 관련주들은 화요일 정도면 한풀 끝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토르기법의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인데 동훈아나텍입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종목 언제 어떻게 설명드렸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와 의료기기 관련주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제약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11월 6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11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반도체로서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훈아나텍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주 위탁을 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의료기기에서 여기서가 중요하죠. 혈당 측정기인 디살라이프에 기대감이 있다. 이 기대감으로 동훈아나텍이 우리나라의 혈당 측정기 1위 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흑자로 전환되면서 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테마로 인해서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포텐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하면 되는 종목이 동훈아나텍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언제 매수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식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라는 설명도 드렸지만 과거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큰 폭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착된다면 동일하진 않겠지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방금도 다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을 땐 더 심도 깊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11월 6일 날 종가가 22,2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22,200원 아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수익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매수한 날로부터 오늘의 종가까지 7%라는 겁니다. 더 갈 수 없을까요? 저항이 더 있어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할까요? 왜 못 올라갑니까? 모멘텀이 이렇게 충분한데 이 종목은 말이죠. 지금 이미 바닥권으로밖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추석 이슈로 인해서 8월 달에 초전도체와 맥신과 양자 물질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8월 달에 시장이 쉬어가야 되는데 쉬질 못했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닥이 잡혀있는 상황에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들이라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V자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동훈 아나텍이었었는데 이 종목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겠죠? 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까지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순간 동훈 아나텍이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수가 기준으로 90%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120%까지는 욕심이 나지만 못 간다 해도 90%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9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도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동훈 아나텍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드리겠지만 제가 관리해드리는 가격은 22,200원을 기준으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주가가 내려올 때 진입하시는 게 아닌 이상엔 이미 저와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인데 우양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나요, 앵커님? 식품 전문 업체죠. 핫도그로 유명한 회사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핫도그인지. 네, 미국에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입니다만 제가 종목을 설명드릴 때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거 압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정 간편식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언제 유명했습니까? 코로나 때. 집 밖에서 외식을 하지 못할 때 그때 많이 팔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양은 핫도그로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은데 K 핫도그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가정 간편식 종목들 많이 있죠. 제주 유통사들로도 들어가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도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CJ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우양이냐? 다른 거는 다 동일하지만 이 핫도그에서만큼은 우양이 우선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0월 31일에 12전환 물량이 152만 주가 상장이 됐어요. 그때 차트가 무너졌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가액이 2,98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5,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해당 종목은 시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었다. 우양이 갈 곳은 아직까지도 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겠죠. 자, 11월 6일 날 종가가 5,4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우양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11월 13일에 100원이 더 올라간 5,53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5,530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수익률이 아직까지 5%대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우양을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6일과 13일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양을 보시면요. 첫 번째, 포착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성과 검증에 토르기법 중 빨간색 신호로 포착이 됐었고 포착된 날짜는 11월 6일이었습니다. 성과 검증을 눌렀을 때 두 가지 종목이 나올 거예요. 브리지텍과 우양이 나오는데 왜 우양은 설명을 하고 브리지텍은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하지만 이날은 브리지텍과 우양 두 종목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었고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브리지텍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목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양은 왜 안 했느냐?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만 저 12 물량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2,988원에 152만 주가 풀린다는데 주가의 적정 가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내려가는 가격 구간에서 내가 포착을 잘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치겠죠. 하지만 그 곤두박질이 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게 언제였다? 6일이 아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날이죠. 13일 월요일. 주말이라는 악재가 끝난 이후에 월요일 날 윗꼬리를 만들면서 종가를 꽤나 잘 잡아놨었던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로 설명드렸었던 퍼센트는 5%대였죠. 하지만 방송에 들어오고 장이 끝나고 나서 차트를 보니 5%가 아니라 8.86% 상승을 했다. 자, 그렇다면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10%입니다. 100원의 차이로 2%의 수익률이 달라졌지만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식품, 가정, 간편식 관련주 중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테마,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냈어야만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우양을 투자하는 메리트가 없었겠죠. 하지만 12 물량이 출회됐었고 그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반등을 시켰다라는 건 지수와도 별개로 종목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모두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양을 추천드렸었고 추천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6,500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6,500원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6,200원입니다. 6,200원까지만 보더라도 20%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만에 하나 뉴스가 나와준다면 K핫도그에 대한 환호성이 들려온다면 갑작스럽게 수급이 붙으면서 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7,250원을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끝일까요? 7,250원에서 10%도 안 되는 가격에 역사적 신고점이 있습니다. 7,870원. 그런데 7,870원까지 도달하고 나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될 건데 7,870원을 넘었을 때 종가가 7,870원 위에서 끝나주지 않는다면 우양은 그때부터 주가가 5,000원 내지 4,000원까지도 밀려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수익이 8%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만들어 올 때 이때가 바로 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었는데 음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보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8.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건 오전장에 밀렸지만 올렸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었다. 아직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아래 꼬리를 만들었느냐? 금요일이니까 다른 종목 다 빠지니까 일단은 따라가겠는데 종가 때 가서 난 배신할 거야 라고 우양이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나는 지수랑 별개로 갈 건데 너네가 몰랐으면 좋겠어서 내가 2시 가까운 시간까지 음봉을 만들었는데 너네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종목에 매수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과 시비가 발행된 그 물량 152만 주가 2,988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 종목이 왜 죽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주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월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뉴스가 안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요? 뭡니까? 내보내지 않은 뉴스가 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조금 더 있다가 내보낼 거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너네가 무리하게 투자하면 내가 너네 털고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개미털기죠. 그런데 그 개미털기를 아래로 내리면서만 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갭을 띄워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도 털어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여줘요. 어떻게? 계단식 하락하면서 횡보하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따라타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이것 모두가 다 개미털기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양은 우리가 저 또한 마찬가지로 토르기법으로 포착된 날 말씀드릴 수 없었던 이유. 하락했으니까. 시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 구간에서 잡았느냐. 한 가지죠. 여러분 제가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하는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재차 급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간 날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월, 화, 수. 수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날.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봤는데 조금 석연치 않죠?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왔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 달아놓고 아랫꼬리 달아놓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너 지금 지속적으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려고 움직이고 있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시세가 나왔죠.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매수 관점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양봉이 나오고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준다면 매우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 혹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봉을 뽑아내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음봉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봉의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상황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특별히 우양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지금처럼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정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제 5색선 설정하는 방법 받으실 텐데 그것을 HTS에 설정하시면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바로 5,530원입니다.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요. 5,530원을 넘어가는 날, 넘어가고 나서 오늘 넘어갔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와준다면 진입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혹은 음봉이 나온다면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고 5,530원만 넘어간다면 자, 시간의 단일가 가격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리 없겠죠?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날 종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주말을 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유정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동은 아나텍과 우양까지 살펴봤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을 이미 알려주셨는데요. 신규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진입 타이밍과 공략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점이 부각되는데요. 지수 흐름이 부진할 때에도 전문가님만의 기법인 토르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수익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이렇게 토르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오색선, 차트에 그려보고 싶으시다면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수식 또한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만의 토르 기법을 배우셔서 수익행 기차에 모두 함께 탑승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수익은 났지만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과 궁금증들 다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접수받은 내용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개발 업체죠.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45,000원대 종가 기록하면서 손실 구간이신데요. 비중이 30%로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죠.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한국콜마가 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연우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우라는 회사가 뭐냐면 화장품을 만들죠, 콜마가. 그런데 만들면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담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연우였는데 이 연우를 인수했습니다. 그 말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무엇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왜? 다른 회사에 맡기면 물론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용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우를 인수한 겁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원숭이 두창이나 관련된 종목들과 꽤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자, 한국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닝 쇼크라고요? 왜죠? 영업이익이 지금 2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43,000원. 이 43,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3,000원의 선을 긋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3,000원에 선을 긋고 보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싸웠던 자리, 그리고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탈됐었던 자리, 과거 시점에 돌파했었던 자리, 그리고 과거 시점에 지지가 됐었던 자리.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그 더 뒤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됐죠. 야,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뒤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언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렇죠. 그런데 지지가 됐었던 자리입니다. 어느 가격이? 52,000원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이 말입니다. 그러면 43,000원에서부터 52,000원까지가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박스권을 최근에 넘었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갔다라는 건 그 박스권에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이전에 테두리의 내부와 색깔을 지우고 포인트를 정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해당 박스 구간 있죠. 이 박스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스 구간을 넘어갔다라는 건 그 다음 둔턱이 나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 52,000원은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박스의 하단과 박스의 상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국콜마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올려놓은 게 모두 다 무산돼 버리는 겁니다. 왜? 마찬가지겠죠?
대주주만 있습니까? 소액주주 없습니까? 투자자들 없습니까? 한국콜마가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주가를 내팽겨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43,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43,000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했겠지만 이미 30%의 물량을 보유 중이신 시청자분께서는 한국콜마의 추가 매수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43,000원에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매수 자리다. 그리고 1차 매도 자리가 52,000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는 52,000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52,000원을 넘어갈 때, 자,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52,500원에서 10%, 그리고 53,000원에서 동일하게 10%, 그 다음에 남은 물량 10%를 어디에서 매도하시냐면 전고점이 되는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할 때, 혹은 52,500원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 손실을 보지 않으시고 약익절 구간에서 해당 종목을 탈출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이렇게 따라해 주신다면 추가 매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는 거고, 추가 매수 관점이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그만큼 매수했을 때 주가가 더 내려가도 의연하고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의 금액을 담아야 되는데 30%라는 금액은 제 기준으로는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아놓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매수해서 6천만 원을 담아놨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가 매수 관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 10%의 비중 혹은 15%의 비중이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 하시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 만약에 다시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그때는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어기셨기 때문에 제 관점에 대해서는 궁금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와 원칙은 지키지 않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지켜서 약수익으로 해당 종목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추가 매수 관점은 주실 수 없고요. 약수익으로 이 종목은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사죠. 매수가는 25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하이브가 창사 이래 가장 좋은 3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오늘은 하락 마감해서 종가는 19만 300원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브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이브가 처음 상장됐을 때로 좀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하이브의 적정 주가를 판단했었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14만 원이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다? 상장됐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나 상향됐겠느냐? 첫 번째,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25만 8천 원 구간이죠. 그런데 그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에서 지지가 받았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주가가 이탈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돌파가 됐었고 다시 이탈했다라는 건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던 상관없이 내려가서 바닥이 다져진다면 주가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이브의 추가 매수 관점으로는 11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BTS와의 계약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시혁 의장이 꽤나 잘 해줬기 때문에 형과 함께 가겠다. 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악재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와줘라 나는 내려오면 너무나 좋아. 그런데 더 좋은 자리는 11만 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왜입니까?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쁘게 안 나오니까 차트에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리죠. 17만 원입니다. 자,
17만 원에 선을 긋고 보니 뭡니까? 이 구간이죠. 지지받고 횡보하면서도 지켜졌었던 가격이 17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왜? 이 이동 이격이 40%입니다. 40%. 그 말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여기까지 낮춘다면 내가 25만 8천 원의 물량을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이유. 지지선이었던 가격이 돌파되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첫 번째 상승 둔턱이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상승 둔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내 평균 단가 가격 구간에서 놀 때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비중은 10% 더 늘은 그 비중을 25만 8천 원이시니까 25만 9천 원이나 26만 원에서 반절을 매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를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 평균 단가는 아래에 있는데 나는 이미 20% 수익 구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짧은 구간이죠. 검은색 저항선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요.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구간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52주 신고가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필수적으로 17만 원 아랫단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17만 원을 이탈하고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11만 원에 매수하시는 순간 평균 단가는 1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은 30%이시죠. 하지만 뭡니까? 내 평균 단가는 17만 원인데 이 17만 원이라는 가격은 과거 시점 어디를 뜯어봐도 모두 다 지지가 됐었던 그 가격 구간이 17만 원이다라는 건 17만 원이 왔을 때 비중을 30%에서 20%를 덜어내시면 10%의 물량이 17만 원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박스권의 상단이 되는 25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40%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을 때 매매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보통 매수를 안 합니다만 하이브와 같이 단단한 종목, 거기에 가격이 지워졌네요. 14만 원이라는 적정 주가를 측정했었던 이 막둥이의 판단으로 봤을 땐 17만 원이 첫 번째 지지선, 하지만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11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그 정도 기간을 투자했을 때 4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추가 매수 통해서 비중은 올라가더라도 평균 단가만 낮추는 작업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날 오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52주 신고가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추가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얻어가면서 이런 다양한 비법들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시장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이 종목은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아실 겁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주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존의 한일 이화의 투자사업 부분을 승계받은 회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셨을 땐 모르시겠죠? 상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죠. 서현 탑메탈이 있고요. 서현 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된 계열사로는 서현 인테크와 서현 CNF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지산소프트까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드리지 않아도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죠.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금형사업과 건설용 중장비 부품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용 중장비는 어디로 들어간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다. 그리고 금형 사업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바로 자동차 쪽이랑 연결되어 있다. 국내외 자동차사 및 협력 업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사출 금형은 잘 보십시오. 자동차 도어 트림 등 내장재의 대량 생산과 서연 2화로 대부분 납품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서연 2화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과 테슬라의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서연 2화도 똑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 외에 남성도 자동차용 부품 관련주지만 지금 큰 폭으로 갭이 떠 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죠. 두 번째, S&T 다이내믹스는 어떻습니까? 고점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 특히 오늘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3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 있는데 갭을 띄웠지만 저점이 지속적으로 경신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를 높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는 이 움직임. 자, BGF 에코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와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오늘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연 탑메탈 마찬가지로 저점이 있고 그다음 서연 2화도 마찬가지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점이 아닙니다. 이미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횡보 가격 구간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기법으로 포착됐기 때문이겠죠. 그 기법의 종가는 8,230원인데 오늘 그것보다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지주사로서도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종목의 이름 궁금하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받아보시고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유정 앵커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